자, 여러분이 어떤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건 간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라우팅이에요. 라우트는 경로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경로라는 것은 사용자가 접속한 저 각각의 경로를 누가 처리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라우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건 간에 제일 먼저 따져보셔야 될 것은 라우팅이고, 라우팅이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장고에서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urs.py가 가장 큰 틀의 라우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것을 적당한 앱으로 위임을 해주면 그 앱이 뷰 안에 있는 특정 함수로 위임을 해서 그 함수가 이 작업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라우팅을 하는가를 살펴봅시다. 자, 저는 my 프로젝트 안에 있는 urs.py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게 될 시나리오를 적어봤습니다. 즉, 사용자가 접속할 때 어떤 경로도 없다 그러면 홈이죠. 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create로 접속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read로 접속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은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 URL patterns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여러분이 반드시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는 라우팅과 관련된 정보가 적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드민 슬래시가 적혀 있는데요. 저 어드민은 장고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한 라우팅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어드민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언급은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사용자가 이렇게 접속했을 때 그 접속을 my 앱에 있는 뷰스로 위임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including another URL conf, 즉 현재 urs.py가 아니라 다른 urs.py로 위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밑에다가 제가 pass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백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인자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include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때에 include 함수를 사용하려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include를 import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import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import를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저 include 함수의 인자로는 우리가 위임하려고 하는 my app이라고 하는 앱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urs.py를 사용해라 라는 뜻에서 urs라고 적어줬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요 urs.py를 복사해서 그것을 myApp으로 붙여넣기 해서 저 myApp 안에도 이 파일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 파일을 열어볼까요? 자, 위쪽에 있는 urs.py가 myApp의 파일입니다. 자,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날려버릴게요. 자,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은 다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어드민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접속을 하면 그 접속을 myApp에 있는 url-s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앱이라고 하는 경로로 접속했을 때 여러분이 myApp으로 위임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app 슬래시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우린 저걸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가 패스가 없는 경로로 접속했을 때, create로 접속했을 때, read1으로 접속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죠. 자, 밑에 있는 걸 참조하시면 돼요. 자, 패스. 자, 사용자가 홈으로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는 경로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자, 패스. 사용자가 create로 들어왔다. 그럼 create 슬래시를 뒤쪽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가 read 슬래시 1 슬래시 들어왔다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경로로 접속을 했을 때 그것을 뷰스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일단 views.py 파일을 화면에다가 열어볼게요. 자, 저는 뷰스에다가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역할을 할 함수를 정의할 건데요. 그 함수의 이름은 index로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의 인자로 요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는 객체를 전달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request라는 이름의 파라미터 이름을 적어줬는데요.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관습적으로 request를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처리한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줄 때 return 값으로 보내주는데요. 저는 HTTP를 이용해서 응답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HTTP response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할 겁니다. 이 객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mport를 해주셔야 돼요. s가 빠졌네요. 자, 그리고 그 인자로 전송하고 싶은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자가 경로를 지정하지 않고 접속했을 때 index라는 이 함수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을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views.py에 index 함수를 지정을 할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import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from my app package 안에 있는 views 모듈을 임포트 했고요. 그럼 views의 index를 두 번째 입력값으로 전달하면 이렇게 접속이 들어왔을 때 views.index가 실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는 이 두 개의 패스 때문에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똑같이 지정을 해 줍시다. 자,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패스 없이 접속했을 때 웰컴이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제공해 드리는 소스 코드랑 꼼꼼하게 잘 비교하셔서 어디가 다른지를 꼭 찾아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create와 read 쪽도 처리를 해보자고요. create부터 처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고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create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경로를 create로 지정해 봅시다. 자, 접속이 잘 되죠. 자, 우리 read도 처리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를 read로 바꾸면 되겠죠. 경로가 없어서 그렇죠? 자,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URL을 보니까 여기 있는 요 1이라고 하는 저 값은 왠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가변 쪽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자, URL 컴프에서 이 자리는 숫자 1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값이 올 수 있다 라고 할 때는 꺽쇠를 이용해서 여기에다 그 값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값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값은 내 이름이 id다 라고 지정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이 read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두 번째 파라미터로 이렇게 id를 주면 여러분은 이 id 값을 이렇게 이 뒤에다가 붙이는 걸 통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 1이 붙었죠. 자, 우리 이 경로를 다른 경로로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1이 아니라 2라고 하고 접속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 2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서 끝내보시죠. 자, read/1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장고는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저리로 가죠. 그 다음에 myapp urls로 위임하고 myapp urls는 read/id 저기에 걸리는 거죠. 그럼 view read로 위임이 되고 이 read라는 함수가 실행이 돼서 HTTP response에 read 더하기 id 값을 더해서 클라이언트에 보내준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우팅이라는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이 웹 프레임워크에서는 라우팅이 반이에요. 반까지 오신 거 축하합니다.